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프로야구입니다. 내일이면 2018 프로야구가 개막합니다. 지난 가을에 한국 시리즈가 끝난 이후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셨던 야구팬 여러분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동희 스포츠 해설과 연결해서 올해 프로야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거주민에게 야간 혹은 종일 부설 주차장을 공유할 상가, 교회, 학교, 일반 건축물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최대 2,500만 원까지 시설 개선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신청을 바라는 분들은 해당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2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대화가 가능하죠.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시범 경기가 마무리됐고요. 내일이면 2018 프로야구가 개막합니다. 총 720경기가 치러지면서 올해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박동희 스포츠 해설과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 개막을 앞둔 2018 프로야구,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정규 시즌 관중 목표를 879만 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네. 지난해가 한 840만 명 정도? 지난해보다 네네. 훨씬 높인 건데, 올해는 근데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도 있고 러시아 월드컵도 있는데,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2016년 833만 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 프로야구가 한 시즌 800만 관중을 돌파한 바 있는데요. 예. 그리고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840만 명. 이 879만 명을 이 목표를 세우려면 경기당 평균 12,208명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이 관중인데요. 거기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과 아시안 겹쳐 있기 때문에 이 프로야구가 과연 879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야구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만약에 879만 명을 동원하게 된다면 이 프로야구가 그리는 꿈의 관중이 바로 1,000만 명이거든요. 이 1,000만 명도 이 돌파가 예. 가능성이 문 열리게 됩니다. 1,000만 명은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네. 자, 그 관객을 모으기 위해서 KBO와 구단들도 각종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야구 올해 전망을 해보기 전에 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시즌 시작이 좀 예년보다 이르죠? 그럼요. 예,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3월 24일 바로 내일 열리게 됐는데요. 예. 저도 프로야구 전문 기자로 오래 일했습니다만 이렇게 일찍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네, 그 이유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문인데요. 이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또 혹은 올림픽에 이 국가대표로 차출되는 선수들이 이 프로야구의 주축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부득이하게 이 프로야구가 이 기간에 일시 정지가 됩니다. 예. 따라서 시즌을 빨리 시작해야지만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을 지나서 다시 시즌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르게 열리는데 이거 역시도 이 총관중 동원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좀 춥잖아요. 그렇죠. 추울 땐 아무래도 관중이 야구장을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판단했을 때 이 3월 달에 과연 몇 명이나 관중을 모으느냐에 따라서 한 시즌
이 총강중 수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초반 성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아시안게임이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는데 이때는 또 시즌이 중단되니까 이 점 또 참고하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범 경기 기록 자료를 보니까 평균 소요 시간이 한 4분 줄어서 2시간 53분 걸렸더라고요. 이것도 네네. 경기 운영면에서 뭐 여러 가지를 도입했던데 일단 메이저리그처럼 자동 고의 사구가 도입됐어요. 볼 4개를 안 던져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고의 사구를 내보내게 되려면 볼을 4개를 던져야 됐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 4개 정도는 절약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프로야구가 특히나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는 시간 단축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한국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워낙 이 한 경기 한 경기 모든 팀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 3시간을 넘기기 일쑤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중도 지루해지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새로 이 정운찬 총장 오면서 무조건 이 경기 시간을 줄이자, 스피드업을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 시즌 이 프로야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스피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수비 감독이 주심한테 수신호로 우리 자동 고의 사고 하겠습니다 하면은 포수가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볼을 4개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이 네네. 바로 고의 사고로 인정되고 그리고 포수가 마운드로 올라가는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포수가 보통 잘 아시다시피 코치나 감독이 마운드 2번 이상 올라가게 되면 투수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도자보다는 포수가 올라가서 이 투수를 안정시키곤 했는데 또 이렇게 자꾸 포수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경기 시간이 늘어지니까 그렇죠. 이 KBO에서도 이 횟수를 줄였는데요. 하지만 뭐 야구 자체가 원래 변수가 많은 스포츠고 그 변수가 바로 야구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 고의 사고 같은 경우도 이 고의 사고를 던지다가 포수가 공을 못 받거나 빠질 경우에 또 변수가 생기는데 과연 이런 변수가 없는 야구가 얼마나 재밌겠느냐. 이렇게 좀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네요. 그런 재미가 네네. 또 없어지겠네요. 공이 빠지면 또 주자가 또 도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 그런 재미가 또 사라질 수도 있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비디오 판독도 사실상 뭐 무제한이었잖아요. 근데 5분 내로 제한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비디오 판독이 지난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 비디오 판독을 하게 되면은 뭐 승패는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가 됐었고요. 또 KBO 비디오 판독이 기술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미국 같은 경우 30초 1분에 끝날 게 우리는 무려 4, 5분까지도 지체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비디오 판독의 근본적인 한계성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KBO가 기술적인 이 변화도 주고 또 시간 변화도 주면서 역시 스피드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내에 공을 던져야 하는 규칙도 강화되고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타석에 방망이 여유분 2개를 미리 준비하는 뭐 이런 것들도 생겨서 경기 시간은 단축하면서 관객몰이를 할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가 2009년 이후에 8년 만에 정규리그와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우승 후보팀으로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말씀해 주신 팀인데요. 예. 바로 기아 타이거즈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아하. 네, 기아가 보게 되면 지난해 우승 멤버가 그대로 있고요. 예. 또 재미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이 14년간의 우승팀을 분석해 보면요. 예. 이 2009년 우승팀인 기아 타이거즈를 제외하면 전에 우승팀이 다음해에도 반드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네요. 이 최소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는 뜻인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기아가 2017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2018년 2년 연속 우승 확률이 무척 높은 상태이고요. 아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아를 견제할 팀을 꼽는다면 이 에이스 김광현과 또 젊은 선수로 세대 교체에 성공한 SK 와이번스가
네,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SK가 기아를 상대로 어떤 또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 2011년 가까운 2011년부터 봐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을 했고 2015-16 시즌은 두산 베어스 그리고 2017년 기아 타이거스 2018년 올해까지도 우승을 차지할지 그 기록이 유효할지 또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굵직굵직한 선수들의 이동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일단 네네. 국내에 있었던 선수들 위주로 보면은 네. 롯데자이언츠 강민호가 삼성 라이온즈를 갔고요. 네네. 두산 베어스 민병헌이 롯데로 갔고 이런 선수들을 비롯해서 어떤 선수들의 이동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FA 이적생도 많았습니다만 이 메이저리그 유턴 선수들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LG 트윈스 김현수, 또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 KT 위즈 황재균이 대표적인 이 메이저리그 유턴 선수인데요. 예. LG가 지난해 보게 되면 팀 평균 자책은 리그 1위였는데요. 팀 타율은 리그 7위에 그쳤었거든요. 예. 따라서 LG는 김현수가 가세면서 팀 공격력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예. 또 이 넥센 하면 이 한때 홈런 구단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난해 팀 홈런이 리그 8위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파워가 많이 약해졌는데 하지만 박병호가 돌아오면서 강력한 타선을 구축하게 됐는데요. 이 박병호가 과연 고척 돔에서 얼마만큼 홈런을 많이 치느냐에 따라 팀 성적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가장 주목할 건 저는 KT 위즈 같은데요. 이 KT 위즈가 계속 꼴찌만 해왔잖아요. 창단이요.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특히나 KT는 확실한 파워히터와 3루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었었는데 이 황재균은 잘 아시다시피 파워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리그 최고의 3루수잖아요. 예. 네, 황재균을 영입하면서 이 KT가 고질적인 문제점 2개를 어느 정도 메워놨기 때문에 예. 올 시즌 과연 탈꼴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예, KT 위즈도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개막전 선발에 대만의 왼손 투수 왕웨이중 선수가 NC 다이노스 용병 선수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그간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미국,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파나마, 콜롬비아, 이탈리아까지 예. 총 13개 나라에서 340명의 외국인 선수가 이 KBO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타이완 출신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예. 바로 이 왕웨이중이 KBO 리그 사상 최초의 타이완 출신 선수입니다. 네, 왕웨이중은 2014년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다음에 지난해까지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로 오갔는데요. 이 공이 빠른 자완 투수인데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156km의 강속구를 뿌렸습니다. 네, 여기다 커브 체인지업 구사 능력도 뛰어난데요. 예. 만약에 왕웨이중이 KBO 리그에서 맹활약하게 된다면 이 타이완 방송국에서 한국 프로야구 중계를 해줄 것으로 확실해 보이는데요. 예. 예, 실제로 몇몇 타이완 방송국이 지금 이 한국 프로야구 중계권을 따내려고 물밑에서 계속 대기 중인데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뛸 때 또 이승엽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에 뛸 때 그렇죠. 네, 우리 계속 이 두 선수의 야구를 봐왔잖아요. 예. 네, 만약에 왕예중 선수가 잘하게 된다면 이 KBO 리그가 타이완 안방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것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타이완에서 우리 KBO 프로야구가 또 중계되는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트윈스가 류중일 감독을 데려왔어요. 삼성에서 쭉 오랫동안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LG로 갔는데, 자, LG는 어떤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은데, 과연 류중일 감독이 그걸 풀 수 있을까요? 삼성 라운드 시절 이 류중일 감독이 명장으로 불렸죠. 예. 네, 4년 연속 통합 우승, 또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LG 팬이 류중일 매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4년 전의 삼성과 지금의 LG, 이 선수단 전력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만약 류 감독이 LG를 잘 이끌어서 정말 이 LG 팬들이 꿈꾸는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시킨다면, 야, 역시 명장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LG가 실패한다면
제2의 김재박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네, 김재박 감독도 과거 현대 유니콘스 시절 명장수를 들었습니다만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이 LG를 보게 되면 확실히 수비력은 좋아졌어요. 네, 워낙 유정일 감독이 수비 야구를 펼치게 되면 수비는 좋아졌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LG의 최대 관건은 공격력입니다. 아하. 네. 투수력은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공격력만 산다면 충분히 유중의 매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시범 경기에서 LG가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마지막 경기는 넥센한테 10대1로 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동희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은 이 선수가 생각이 나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도 시범 경기 중인데요.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선수 시범 경기에서 타율 3할 1푼 6리, 홈런 2개, 8타점 1도루 8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는 수도권 행정탐방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광고 잠시 듣고 와서 인천광역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김왕배 주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인천발 KTX 그리고 GTX,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 같이 철도와 관련한 교통망이 많아지고 또 나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천 서구와 계양구에서 서울 홍대 입구로 가는 지하철이 건설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노선은 경인국철과 공항철도 사이에 동서축으로 건설이 확정된 부천 원종에서 서울 홍대 입구 사이 16.3km의 지하철 노선과 연결이 되는 노선인데요. 예. 지난 20일에 부천시청에서 인천시장, 경기도 행정부지사, 인천서구청장 등 5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수도권 서부 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 업무 추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인천시 서구, 계양구, 부천 원종 구간 12.3km의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공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인천과 경기도 등 뭐 지자체들이 손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 건데 일단 가장 큰 숙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됩니까? 예,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노선 발굴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이 1 이상이 나오도록 해서 2021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인데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지하철 건설을 착공해 2030년 개통한다는 구상입니다. 예상 노선을 살펴보면은 2026년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7호선 루원시티 인근역을 출발해서 인천 2호선 가정역과 인천 1호선 작전역을 지나 원종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원종 홍대선이 서구까지 연결이 되면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시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 자세 유지 기구 사업을 올해부터는 방문 서비스로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자세 유지 기구가 무엇이고 또 방문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증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분들은 잘못된 자세로 신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거나 교정하는 기구가 꼭 필요한데요. 예. 인천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4년부터
맞춤형 자세 유지기구를 제작해서 장애인들에게 보급해 왔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런 뒤태형에 꼭 알맞게 만들어진 자세 유지기구는 휠체어나 침대, 식탁, 유모차 등에 부착돼서 앉거나 눕는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올해까지 총 3,182개의 기구를 보급했고요. 연평균 400명 대해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자세 유지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은 자세 유지기구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기구를 제작, 보급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중증장애인들이 센터를 찾아서 체형 측정을 했던 불편이 좀 덜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자세 유지 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 방문 서비스의 경우에는 특별히 개조된 차량에 저희가 체형 측정, 평가 장비를 탑재해서 장애인의 신체를 입체적으로 스캔할 수 있도록 자세 유지 기구 센터로 전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치료사와 보조공학사, 재봉사 등 총 9명이 전문적인 맞춤 평가를 거쳐서 제작하는 방식인데요. 평균 20일 이내에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천시 거주 장애인은 최소한의 제작 비용만 부담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평생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기구를 좀 이동시키면서 좀 유동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김황배 주무관이었습니다. 로빈이 부르는 Show Me Love 듣고요.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로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경기일보의 한진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한진경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미투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려야겠네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고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권력과 위계 속에서 빚어진 일들이 있었는데 경기도 공공기관에서도 성희롱, 성추행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 7개 노동조합으로 꾸려진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 경공노총이 노조원들로부터 접수한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예.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공공기관 직원 700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직원들은 술자리나 회식 장소뿐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음담패설 등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 중에는 여직원의 방에 찾아와 술을 먹자며 괴롭히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북노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인권조례 제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예. 이번을 계기로 좀 진일보한 제도 그리고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나 뭐 고향의 이름, 그 지역 이름,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우리 청취자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래에 대해서도 한 번씩 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아실 텐데, 그냥 뭐 지나치는 분들은 이 지역이 그냥 이런 지명이니까 그냥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경기도에 경기라는 지명이 붙게 된 지 올해 1000년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라는 지명은 1018년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한 말로 당시 수도였던 개경 주변 12개 고을을 통칭하던 지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경기라는 지명이 붙게 된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이에 경기도는 경기천년 대한민국을 품다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와, 경기라는 지명이 1018년부터 1000년이 됐군요. 고려시대에 등장해서. 와,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름인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까? 네, 먼저 경기도는 도내 전역을 일주하며 역사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경기 밀레니엄 투어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 방문의 이유로 역사 문화 체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 천년의 의미가 담긴 권역별 시군 관광자원을 골고루 포함하면서 경기도 전역을 일주할 수 있는 경기 밀레니엄 투어 코스를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역사와 문화유적 등 볼거리와 지역 축제, 현지 체험 등 즐길거리, 그리고 전통 맛집이나 향토 음식 등 먹을거리 등을 소개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할 예정입니다. 예, 경기 지명이 붙은 지 1000년을 맞아서 도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뜻깊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리고 경기도민들도 몰랐던 것들 새로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기 이름이 어떻게 붙어졌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그냥 한글만 봤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또 한자가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이런 걸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외국 네, 명칭을 보면은 또 좀 직관적인 명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이 뭐 한자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들과 달리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참 재밌다고 해서 외국인들도 그런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고 여행을 미리 떠나기 전에 굉장한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일보의 한진경 기자였습니다. (3월 23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콜드플레이의 Fix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